자, 68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1번은요, 전기회로에 전류가 흘러서 전구에 불이 켜진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자, 전자의 흐름과 전류의 흐름이 있는데요. 자, 전자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A가 되겠고, 전류 같은 경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B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에 2번 되겠고, 전자는 A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2번은요, 이게 이제 작은 가가 전자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원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A에서 B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죠. 요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답은 2번에 4번이고요. 전류는 B에서 A, 전자는 A에서 B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B에서 A가 되겠죠. 2번에 4번이고요. 3번은 전압이니까 뭐 충분히 알 수 있죠. 수압과 관련된 거죠. 답은 5번 되겠고요. 수압에 의해 물이 흐르듯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쉽게 찾을 수 있겠죠. 4번은요. 이제 펌프 같은 경우는 전지가 되겠고, 밸브는 스위치가 되겠고요. 수도가는 도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물의 흐름은 전류가 되겠고요. 물의 높이차, 이게 수압이 되겠고, 전압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 전구가 된다고 그랬죠.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요. 기억, 수도가는 도선과 역할이 비슷하다. 맞고요. 스위치와 펌프 돼 있는데요. 스위치는 밸브, 펌프는 전지, 이렇게 맞추셔야겠죠. 물의 높이차는 전지가 아니라 전압이 되겠고요. 답은 리을이에요. 물이 흘러야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듯이 전류가 흘러야 전구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불을 켤 수 있겠죠. 4번의 기억, 리을 3번이고요. 자, 5번은요. 500mA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500mA는 가운데네요. 가운데는 240mA 정도 되고 0.24A로 고칠 수 있어야겠죠. 6번은요. 답은 5번이고요. 전류계는 마이너스 단자값이 가장 큰 단자부터 연결하고, 맞죠? 전압계도 큰 것부터 연결하는 거죠. 했죠? 했지. 7번에 4, 8번에 2, 9번에 5, 10번에 1, 11에 5번까지 하고요. 자, 12번부터 볼게요. 자, 2옴과 6옴이 이제 직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 더하기 6 해서 8옴인 거고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세기를 순서대로 구하시오 돼 있는데요. 자, 전류를 먼저 구해볼게요. 전류 I는 전체 저항분의 전압이 되겠고요. 전체 저항이 이제 8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V는 16이야. 그러면 16 나누기 8이니까 2A가 되겠죠. 그래서 뭐 2A가 있는 거는 2번하고 4번하고 5번인데요. 그 다음에 저항 A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2옴대 이제 계산하는 거 말고 제가 비례로 하는 거 풀어볼게요. 2옴대 6옴이니까 1대 3으로 전압이죠. 전압을 갉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16 곱하기 4분의 1과 16 곱하기 4분의 3만큼 가져가겠죠. 그래서 4대 12 이렇게 되겠고, 쌤 저 어떡해요? 이렇게 가져가죠. 그래서 4V 12번에 2번이에요. 뭔데? 피나요. 어? 피나요. 피가 왜 나는데? 그것보다 안 했어요 얘는. 피야? 네. 왜 이래? 어디 느낀 거야? 네, 여기 몰라요. 뭐가 걸려가지고 긁었더니 다치지 않았어요. 왜니까 늙어? 간지러워. 아까야. 학원에서 이렇게 거야? 네. 아 그거 말고. 미리 긁힌 거지? 네. 긁혔던 거예요. 아니 닦아. 아니 줘봐. 물로 닦아도 돼요. 아니 봐봐. 조심스럽게 닦아야지. 그냥 이렇게 붙여놓으면 돼. 자, 13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저항 R과 10옴의 저항을 4V의 전지에 직렬 연결한 전기회로 되어 있고요. R과 10, 그러니까 직렬 연결이니까 R 더하기 10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전류계가 지금 200mA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0.2A가 되겠죠. 단위 환산 잘 해주셔야 되고요. 식을 한번 전체 저항을 한번 구해볼게요. I는 R분의 V이고 R은 I분의 V잖아요. 지금 전체 전류가
200mAh니까 0.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압 같은 경우는 4V가 되겠죠. 그래서 4. 그래서 얘는 20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전체 저항이 20옴이야. 이게 R 더하기 10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R은 이거는 전체 저항. 그래서 R은 10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풀 수 있다는 거. 기억은 이제 두 저항에는 모두 200mAh 전류가 흐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직렬에서는 도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른다고 했죠. 기억 맞고요. 저항 R의 크기는 10옴보다 작다가 되어 있는데 10옴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니가 틀렸고 디귿. 두 저항에는 모두 2V의 전압이 걸린다가 되어 있는데요. 10옴 똑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4V의 저항을 반으로 나눠서 가져가겠죠. 그래서 2V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리을은요. 저항을 하나 더 직렬 연결하면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작아진다. 그죠? 직렬 연결하면 길어지는 효과니까 전체 저항이 커지겠지. 그러면은 전체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200보다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13번에 4번인 기억, 디귿, 리을.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자, 14번은 이제 병렬 연결이고요. 가지점하고 나지점인데요. 가는 0.6A고 나는 0.12A야. 아, 왜? 아, 피 멈췄어요. 가만히 있을래? 버리고. 너 자꾸 수업 방해하면 엄마한테 말한다. 아, 저거 버리고. 책 봐. 다른 친구들 수업하고 있잖아. 자, 아까 전에 병렬에서는요, 이게 도선이 나눠진다고 그랬었고요. 나눠지기 전에가 0.6A야. 그래서 밑으로 흘러간 전류가 0.12가 되겠고요. 그러면 0.6이 이렇게 나눠진 거야. 0.12와 뭐로 나눠진 거야. 그러니까 0.6 빼기 0.12 하면 되고요. 소수의 뺐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0.48A 이렇게 나눠진 거고 전류가 몇 대 몇이니 4대 1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4대 1로 나눠졌다는 소리는 이 저항의 입장에서는요. 전류가 4대 1이라는 거는 저항은요. 얘가 4, 얘가 1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배수로 따졌을 때. 그러면은 얘가 지금 4대 1이니까 얘가 100옴이라고 하네. 그러면은 얘는 몇 옴일까요? 4분의 1이니까 25옴 되겠죠? 그죠? 자, 저항 아래 걸리는 전압의 크기 돼 있는데요. 뭐 이거 이렇게 나눠서 이게 0.48하고 25옴을 가지고 V를 구해야 되고요. V는 IR이니까 이렇게 곱하셔도 되고요. 다른 방법은요. 그 다음에 저항 아래 걸리는 전압의 크기 돼 있으니까요. 저 병렬 연결이니까 전압이 같잖아요. 그치? 그리고 가가 0.6A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여기 0.6A 있고 전압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얘나 전압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주어져 있고 전체 저항을 구해도 되겠지? 네. 25옴 그 다음에 100옴이니까요. 100분의 1 더하기 25분의 1은 R분의 1이고요. R분의 1은 100분의 20분의 1이고요. 그래서 역수값이니까 R은 20옴이에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V는 IR이고요. I는 우리가 전체 전류가 합쳐졌을 때 0.6이었고요. 곱하기 저항은요. 25 구했잖아. 전체 저항. 그래서 20 이렇게 하시면요. 12 이렇게 되겠지. 48 곱하기 25도 12가 나오지? 지금 6번. 이것도 다 했어.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0.48 곱하기 25 해도 12가 나와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서 구하셔도 되고 부분 전압으로 부분 저항에서 구하셔도 되고 전체 저항에서 이렇게 전체 저항과 전체 전류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는 있어요. 알겠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이 방식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방식 전체 저항을 먼저 구하는데 얘 저항을 구하려면은 전류를 알아야겠지. 전류가 4대1로 나눠지는 걸 아시고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니까 얘가 4대1이면 반대로 밑에는 1대4가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100옴이었으니까 4분의 1, 25옴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100분의 1 더하기 25분의 1에서 역수값. 그러니까 R은 20이 됐다. 전체 저항 구했고 이 전체 저항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다가 옴의 법칙의 식에다가 공식을 딱 집하면 되겠죠. 20. I는 0.5에서 대입해서 10이에요. 그래서 13번, 14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꼭 풀어보세요. 자, 15번은요. A와 B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열었대요. 스위치를 열면요. B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A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B는 없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전체 저항은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전체 전류는 저항이 커지면은 전체 전류는 약해지겠죠. A의 밝기는 저항이 커졌으니까 어두워지고요. A, B 모두 불이 꺼진다 돼 있는데 B는 불이 꺼지고 A는 연결돼 있겠죠. 다음은 5번이에요. 전구 A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변함이 없다. 병렬 연결이니까 전압은 일정하다는 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푸는데 지장 없는 문제고요. 16번 마찬가지로 병렬 연결이고요. 6옴, 12옴 이런 식으로 옴, 12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느냐? 1대 저항이 1대 2잖아요. 그러면은 전류는 2대 1 역수 관계고 그래서 2대 1의 비율로 전류가 갈라집니다. 2배만큼 위쪽으로 더 많이 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1번부터 보면요. 6옴인 저항에 12옴인 저항보다 작은 전압이 걸린다 돼 있는데요. 병렬이니까 전압이 같아. 그지? 그래서 12V로 똑같은 전압이 걸리는 거고요. 틀렸고 2번 6옴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4V이다 돼 있는데요. 전압은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2V이다 그랬고요. 12옴인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3A이다 돼 있는데요. 일단은 전체 저항을 먼저 구해보면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3이고 4분의 1인데 중요한 건 이게 뭐? 역수값이에요. 역수값. R은 얼마? 4가 되겠고요. I는 R분의 V에서 전체 저항은 4가 되겠고요. V는 아까 전에 12V였죠? 네. 그러니까 3A. 전체 전류가 3A고요. 이 3A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로는 2대 1의 비율로 갈라진다고 했죠. 네가 저한테 장난치지 마. 조용히. 아니 내가 저한테 조용히 해. 자리도 그래서 위로는 2A, 밑으로는 1A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12옴인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1A이다. 고쳐야 되고요. 3A는 전체 전류인 거죠. 네. 4번은요. 6옴과 12옴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비는 1대2가 아니라 2대1이다. 다음은 5번이고요. 이 회로에 저항을 추가했어요. 병렬로 연결하면은 저항이 점점 작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 전류의 세기는 증가했죠. 뭐 요거는 위에 안 풀었어도 알 수 있는 문제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맞아? 17번은요. 그래서 16번 오고요. 17번은요. A는 전구 1개, B는 전구 2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전구 2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밝기를 비교하시어 되어 있는데요. A하고 D와 E는 같아요. 병렬 연결하면 전구 1개와 밝기가 똑같다 그랬죠. 그리고 직렬 연결하게 되면 점점점 어두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A, D, E는 같고요. B와 C는 어두워지는데 B와 C는 각각 같겠죠. 그래서 17번에 5번. 근데 만약에 B와 C가 지금 동일한 전구니까 지금 B와 C가 같이 어두워지는 거고요. B하고 C에서 저항이 큰 애는 더 어두워지겠죠. 그죠? 18번이 이제 우리 병렬 연결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모든 기구에 걸리는 전압은 같다. 1번이고 다음은 5번이에요. 저는 스위치를 열면 텔레비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병렬 연결에 대한 개념이죠. 18번에 1번, 5번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실력 탄탄 볼게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지금 오른쪽으로 그림을 보시면요. 오른쪽으로 바늘이 묶음이 넘어갔죠. 그래서 큰 쪽에서 연결한 게 아니라 해당되는 범위에 지금 벗어난 거예요. 어쨌거나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요. 연결된 전지 수를 늘린다가 아니라 단자를 연결해, 단자를 조금 더 큰 데다 연결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500mA가 아니라 5A에다 연결합니다. 답은 3번 되겠지. 지금 범위를 넘어갔으니까, 측정 범위를 넘어갔으니까 작은 쪽에다 연결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쪽에다가 한번 연결해야겠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큰 쪽에다 먼저 연결하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연결한 거지. 2번은요. 저항이 이옴, 6옴인 전구가 가는 직렬 연결, 나는 병렬 연결이에요. 자, 전체 저항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돼 있는데요. 병렬 연결하면 작아지니까 1번 틀렸고요. 가에서는 저항이 작을수록 전압이 큰 전압이 걸린다 그랬는데요. 저항이 작을수록 전압도 작아지죠. 아까 전에 직렬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전압과 저항은 비례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는 쪽이 큰 만큼 밀어주는 쪽은 더 커져야 되는 거죠. 더 세게 밀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류와 저항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로 했었고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에 나에서 2옴인 전구에 6옴인 전구보다 센 전류가 흐른다 되는데 여기 맞죠? 이건 그죠? 저항이 작은 쪽에 큰 전류가 흐른다. 그치? 답은 3번 하고요. 4번은요. 가에서 2옴인 전구에는 6옴인 전구보다 작은 전류가 흐른다 그랬는데요. 직렬 연결이니까 동일한 전류가 흐른다. 이거 개념이잖아. 그치? 답은 3번, 5번이고요. 나에서는요. 6옴인 전구를 제거하면 병렬로 연결했었는데 제거해버려. 그러면은 전체 저항이 커지죠. 그치? 병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저항이 작아진 거니까 얘를 제거하면은 오히려 커지겠죠. 그래서 더 어두워져요. 답은 3번, 5번 되겠고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옴, 4옴, 12옴. 그래서 병렬 2개, 그 다음에 직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또 직렬이죠. 세 저항을 연결하고 16V의 저항을 걸어주었더니, 전압을 걸어주었더니 4옴인 저항에 3A에 4A.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비례로 한번 풀어보면요. 여기 마지막이니까. 이것만 보고 시험 봐요. 네. 뭐 남을래? 아니요? 남는 거는 뭐 근데 남을 수 있어요. 근데 남는 거 없는데 얘만 남는 거야. 못하니까. 우리 같이 남는데? 안 되고요. 시끄럽다. 빨리 하자. 1옴이고요. 4옴이고 12옴이에요. 지금 저항이 잘 들어요. 저항이 1대 3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네. 전류는 3대 1의 비율로 흐른다고 했어요. 반비례 관계니까. 그럼 4옴 여기 얼마인지 암페어가? 4옴 쪽에 3암페어래. 4옴 쪽에 3암페어래. 3암페어래. 그러면은 12옴 쪽에는 그냥 1암페어 흐른다는 소리죠. 합치면 4암페어인 거야. 그치? 이렇게 구하면 돼요. 1옴이 저항이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4암페어. 이거 되게 쉽게 풀었잖아요. 그치?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풀면 어떻게 풀리니? 전체 저항을 먼저 구한 다음에 전체 저항을 구하고 전체 저항 4옴, 12옴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은 12분의 얼마니? 4, 3분의 1이고요. 요거는 뭐다? 역수값이야. 전체 저항은 3이야. 그죠? 요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전체 전압이 16V라고 돼 있잖아요. 맞니? 네. 직렬이 하나 되겠지. 더하기 그 다음에 직렬이 1옴이 있잖아요. 그래서 4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다시 I는 R분의 V에다가 집어넣으면요. 4분의 16이니까 4A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치? 그냥 딱 보고 비례로 풀면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다는 거.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 익숙치 않아서 좀 쉽진 않을 거예요. 한번 연습을 좀 많이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요 파트를 문제 풀 거니까 시작할 때 복습 꼭 해오세요. 아시겠죠? 숙제는요. 단원평가 보시면요. 1번부터 오늘 배웠던 파트가 15번까지네요. 1번부터 15번. 페이지 83에서 84까지 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2단원 마무리하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화장실 갔다 오시면 다녀오세요. 자,
없으면 문제 볼게요. 아, 책 집어넣어. 어차피 안 보이죠? 집어넣어 빨리. 얘도 안 찍어도 지금 다시 뒤로 가고. 누가 안 줬지? 얘가 뺏길 것 같은 지금. 하이. 야 떨어져서 봐. 너 이거. 나 그렇게 쓰레기처럼 보여? 아, 뺏길 것 같아. 자 시작하세요. 약간 성실하는 사람 같아.